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특강 그림 문제 보기기 백선입니다. 1번입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올바르게 지킨 것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다가 되겠습니다. 1번은 억제대를 하시면 안 되겠죠. 2번은 손으로 덥석 잡아버리시면 억압하는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밑에서 받쳐서 존중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처럼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시면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깨가 탈구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지지하셔야지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왼쪽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천장을 보게 하시고 그죠?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뚝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동자를 보셔야겠다. 그죠? 정면으로 있는 그림은 아니죠. 천장을 보게 하시고 중앙이나 외측이고 내측은 안 된다는 것도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cm 높이에서 뚝 떨어뜨리는 이유는요. 그렇죠. 각막 손상 예방을 위해서 결막낭에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 위에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1cm 정도 짜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동변기로 옮겨 앉힐 때 이동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한 쪽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가 되겠죠. 편마비가 왼쪽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에 30에서 45도로 붙였습니다. 참고로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는요. 대상자를 안아서 들어야 될 경우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틈없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이동변기나 침대에서 휠체어나 방법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시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5번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역류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광보다 낮게 놓으셔야겠죠. 침대에 누워 있으실 때도 이동은 가능하지만 아랫배 부분이죠. 방광보다 낮게 소변 주머니를 위치를 하셔야 역류가 되지 않겠죠. 6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이기 때문에 왼쪽이 편마비죠. 그래서 오른쪽 30에서 45도로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7번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에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요. 그렇죠. 4번입니다.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들어가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8번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옳은 모양을 찾으시오.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귀약을 투여할 때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요.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후상방으로 잡아서 당기시면은 약물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겠지요. 11번입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왼팔, 머리, 수액병, 오른팔. 입마 복권으로 푸시면 되겠지요.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주시면 되고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시면 됩니다. 옷 입히기에서 원칙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입마 복권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죠. 자, 지금처럼 입힐 때 마비 쪽을 입혔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팔은 건강한 팔로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수액을 항상 건강한 쪽에 맞는다는 겁니다. 마비된 쪽에는 수액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액을 맞고 있으시고 왼팔, 입마니까 마비인 왼쪽부터 들어가시고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그죠? 정답을 보시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는 거는 1번밖에 없네. 그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거나 수액병이 들어가거나 하지만 지금처럼 머리와 수액이 2개 다 들어갔을 경우는요. 항상 건강한 쪽에 수액을 맞기 때문에 수액병과 건강한 팔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과 11번 순서가 바뀌었죠. 1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왼팔, 수액병 머리,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입마 벗건이겠죠. 벗기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시고 마비가 오른쪽이니까 건강한 왼팔부터 넣어주시고 두 번째 원칙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 그죠? 그리고 항상 건강한 팔에 주사를 맞기 때문에 건강한 팔과 수액병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일으킬 때 허리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다리는 적당히 벌리고 무릎은 굽혀주시고 중심은 낮게 해서 하체에 중심을 두시고 허리는 펴고 몸 가까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릎도 굽혔고 다리도 벌렸고 허리도 폈죠. 허리를 펴지 구부리지 마시라는 것을 5번 사진처럼 너무 수그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13번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신체 안정을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변기 사용과 다시 말해서 간이 변기 사용이겠죠. 또는 침대 위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14번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침착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시고 대퇴 부위를 지지하고 침착면을 밀며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대상자가 침대머리 쪽 난간을 잡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대퇴 아래 한 손은 침착면을 밀며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편마비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손으로 잡고 있겠죠. 사진으로 본다면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손으로 위에 난간 머리 쪽을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침대 위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양편에 마주보고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나란히 쓰셨고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잡고 하나, 둘, 셋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협조가 가능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있을 경우에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편마비가 왼쪽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으로 난간 머리 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서 누워있을 경우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셔야겠죠. 오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서셔야겠죠. 18번 침대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왼쪽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왼쪽에 쓰셔야겠죠. 그리고 하체를 먼저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상반신 같은 경우는 목 겨드랑이 잡고 허리 아래 지지를 합니다. 목 겨드랑이 하나, 허리 지지하시고 하반신은요, 허리와 엉덩이 아래를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지지하시고 엉덩이 아래 잡고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한다. 이때 지지할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등과 어깨 그리고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잡고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어깨를 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왼쪽 손으로 짚고 일어난 사진이 될 테고요. 누워있는 상태였다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왼쪽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건강한 쪽에 쓰셔야 일어났을 때 마주보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마비증 무릎 앞쪽과 양쪽 손으로 허리 지지하시고 옆에서 지지하실 때는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감아서 일으켜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오른쪽 무릎 지지하고 있고 양쪽 허리 지지하고 있어서 정답이네요. 2번은 왼쪽 무릎 지지하고 있어서 안 되시고 3번은 무릎은 지지를 했지만 옆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잡지 않았어요.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서 지지를 하시는데 편마비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왼쪽 위치 자체가 틀렸습니다. 21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 자세로 적절한 것은 손 지지하는 부위를 보셔야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어깨, 허리, 무릎을 잡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실 거는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시는 거는 그렇죠. 침대 높이를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두 번째는 대상자 준비 자세죠. 양손은 가슴에 무릎은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지를 하고 네 번째는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체위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할 때 아랫배와 발목 밑을 베개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실 게 베개를 지지하는 부위는 들어간 부위죠. 아랫배와 그리고 발목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무릎이라든지 어깨로 가시면 안 되겠죠. 들어간 부위를 베개로 지지해 주시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23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를 찾아보시오. 정답은 넙다리뼈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허벅지뼈, 같은 말로 대퇴뼈가 될 테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너무 편하게 누워 계셔 보이지만 일어나실 때 골반이 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릎을 살짝 세워주시면 각도도 줄어들면서 좀 편안하게, 좀 시원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2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합니다. 변경해 주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에 상체 일으킨 반좌위 각도는 45도 정도 세운 자세가 되겠습니다. 숨이 차다고 할 때 또는 세수할 때 또는 식사할 때 마지막은 비위간 영양을 할 때도 반좌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25번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등이 아프다고 호소할 경우에 취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3번 엎드려 있는 자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26번 휠체어의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를 찾아보시오. 정답은 뒷바퀴 공기압이 되겠습니다.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고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0.5cm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를 찾아보셔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잠금 장치는 항상 처음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휠체어 위치를 봤을 때 발받침대, 그리고 엉덩이 시트, 팔걸이 높이로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금 장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발받침대 2번, 시트 3번, 팔걸이 4번 순서로 밑에서부터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휠체어 펴는 순서는요. 같이 풀어볼까요? 네, 잠금 장치부터 해놓으시고 위에서부터 펴시면 됩니다. 꽃봉우리가 펴진다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잠금 장치 무조건 1번이고요. 위에서부터 펴니까 그렇죠. 팔걸이가 2번, 시트가 3번, 발받침대가 4번. 29번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뒤, 앞이죠. 후진 주차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로 들어가는 이유는 층 버튼을 누르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30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가 되겠습니다. 앞바퀴를 올렸죠. 살짝 올린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갈밭, 돌밭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해서 앞바퀴가 작은 바퀴죠. 굴러가면서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대상자가 좀 진동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티읕 기억나시나요? 티읕이 들어가면 항상 앞바퀴를 올립니다. 티읕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리고 문턱, 도로턱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앞바퀴를 올리고 가지요. 3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하는 상황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턱이나 도로에 턱을 올라갈 때가 되겠습니다. 앞바퀴를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뒤를 밟았습니다. 휠체어 뒤에 보시면 약간 바 같은 게 있죠. 요양보호사가 발로 살짝 밟고 간 상태는요. 그렇죠. 도로에 턱을 올라갈 때가 되겠습니다.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살짝 밟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번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번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에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간다. 정답은 5번입니다. 뒤로 돌려서 뒷바퀴를 먼저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지만 문턱을 그대로 내려오시면 넘어질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뒤로 돌려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턱이죠. 문턱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상관없이 T에 들어가면 앞바퀴 올릴 거고요. 내려갈 때는 항상 뒤로 돌리셔야 되겠죠. 내려가는 경우는 지금처럼 문턱 올라갈 때와 내리막길 갈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뒤로 돌려서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시겠죠. 3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건강한 쪽 30에서 45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편마비죠. 팔이 접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30에서 45도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3, 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 건강한 오른쪽에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각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보시면 휠체어 같은 경우는 건강한 쪽 30, 45도가 될 테고요.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을 지지하시고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건강 손으로 잡는다는 동일한 원칙이죠. 뭐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시든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시든 휠체어에서 이동병기로 가시든 그죠? 1번부터 보시면 일단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침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왼쪽으로 짚고 가신 상태라서 맞는 그림이 되겠네요. 2번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겠죠. 그러면 건강한 왼쪽 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오른쪽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틀렸죠. 휠체어에 앉으실 때 요양보호사 위치는 뒤에서 어깨와 허리를 잡고 휠체어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실 때도 왼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갔기 때문에 안 되겠죠. 위치가 잘못됐네요. 4번도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으로 잡으면 안 되고 왼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5번도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실 때도 짚고 내려오셔야 되죠. 당연히 왼쪽 손으로 짚고 오셔야 되는데 오른쪽 손으로 집어서 틀렸습니다. 참고로 휠체어에서 바닥 내려오실 때는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쓰시고 지지하시는 부위는 가슴과 몸통이 되겠습니다. 36번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둔부 높이가 되고요. 팔꿈치 각도는 30도가 되겠습니다. 37번 보행 벨트를 이용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이죠. 일단 착용 부위는 허리로 가셔야 되지 3번처럼 가슴으로 가시거나 5번처럼 좀 밑에 엉덩이로 가시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 위치는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에 서 있으셔야지 2번처럼 그림이다 보니까 평면도죠. 그래서 오른쪽에 서 계시면 안 되겠죠.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허리고 요양사의 위치는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은요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뒤에서 큰 손잡이가 있어서 잡아주실 거고 양쪽에 손잡이가 2개가 있죠. 사진처럼 왼쪽이 편마비다.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서 있을 거고요. 뒤에서 손잡이를 하나 잡아주시고 왼쪽에 편마비 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뒤에서 따라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중요한 건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먼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잡으셔야겠죠. 왼쪽 손으로 잡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에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 옆 15 지점이 되겠습니다.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 옆 15가 되겠네요. 자.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오른발, 왼발. 오지, 건마로 부르셔야겠죠. 버스를 탄다고 했으니까, 그죠?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갑니다. 객관식 문제지만 주관식으로 푸시라고 했었죠. 오지, 건마 적어 놓으시고 마비가 왼쪽이라고 하니까 마 밑에 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고요. 지팡이는 항상 혼자 갑니다. 정답은 GON을 찾으시면 되겠죠. GON 40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지팡이, 오른발, 왼발. 네, 평지막원으로 하시면 되죠. 내리막과 평지는 방법이 같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적으십니다. 내평, 지,
건 적어 놓으시고, 마비가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마 밑에 오. 그럼 건강한 쪽은요? 왼. 지팡이는 항상 혼자 갑니다. GON을 찾으시면 2번이죠. 지팡이, 오른발, 왼발. 4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서서 지지를 하셔야 되겠고, 건강한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으시고, 겨드랑이와 뒤쪽에 허리를 잡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평지를 지나갈 경우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내평 지마건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내평 지마건 마비가 왼쪽이죠. 마 밑에 왼 건강한 쪽은 오 지팡이는 항상 혼자 갑니다. 지 왼오를 찾으시면 1번 지팡이 왼쪽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보행기 팔꿈치 각도로 옳은 것은요. 너무 쉽죠? 30도 높이는 둔부 엉덩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44번 외상이 의심돼서 대상자를 들어 올릴 경우 척추 고정판에 고정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무릎, 엉덩이, 위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부엉이 순서로 고정한다. 좀 기억하세요. 부엉이 순서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 발목 아니고 목이나 머리 아닙니다. 위치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죠? 부엉이, 무릎,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가 인절미 떡을 드시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손으로 목을 감싸 쥐는 행동을 보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방법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뒤에 서셔가지고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고 있죠. 1번에 물 드시는 거 아니고 인공호흡 아니고 등 두드리는 거 아니고 손으로 집어내시면 더 안 되겠죠. 그죠? 46번 이물질이 목에 걸려서 얼굴이 파래지며 청색증이다. 그죠? 청색증. 괴로운 표정을 짓는 대상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5번 명치를 두 손으로 올려준다. 하임리히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위치, 배꼽과 정확하게는 명치 중간이죠. 주먹진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고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에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다시 말해서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밀어내기로 같은 말이죠. 하임리법 쪽 기억합시다. 47번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할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혀가지고 기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입에 손수건이나 거즈 같은 걸 넣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더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위해서 고개는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러 간 대상자를 발견했는데 가장 먼저 실시할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흔들어서 반응을 확인하시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반도가 그렇죠. 기인이다. 5단계까지 반응 확인 처음 들어가셔야겠죠.
49번 심폐소생술 후에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그죠? 정상적인 호흡을 보일 경우에 취할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복 자세이기도 하죠.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돌려 눕히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팔로 쭉 뻗어 있고 왼팔로 귀 밑을 감싸고 있죠. 옆으로 돌아 눕힌 상태에서 고개도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흡인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50번 심폐소생술 순서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하시죠? 반도라는 사람이 살렸나봐, 그죠? 반도가 기인이다. 기본 5단계까지 되고 마지막은 상태 확인이겠죠. 그래서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마지막은 회복 자세가 되겠습니다. 51번 기도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마를 젖히고 턱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아래 그림과 같이 올바른 기도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 아래 연부 조직을 눌러준다. 2번 서랍자를 이용해서 입을 벌려준다. 3번 엄지를 이용해서 턱을 들어 올린다. 4번 목 아래 작은 베개를 넣어주어서 머리를 뒤로 젖힌다. 5번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턱을 위로 들어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번 턱 아래 연부 부드러운 조직을 눌러주시면 기도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엄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엄지 사용하시면 안 되고 검지로 들어 올리시겠죠. 53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구조자가 의료인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권장하는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을 찾아보셔요. 정답은 3번 가슴 압박 소생술이 되겠습니다. 기도 유지, 인구 호흡은 안 하고 가슴 압박만 하는 게 가슴 압박 소생술이 되겠습니다. 54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은 기본 단계는 4단계까지죠. 기억하시는 방법. 전, 폐와 심장을 제대로 살리고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됐나요? 전, 폐와 심장을 제대로 살리고 가슴 압박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켜기 1단계, 2는 패드 부착, 그다음에 폐죠. 폐와 심장이니까 심장 리듬 분석. 제제동 시행하시고 반복이 되겠죠. 5번째는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5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 부착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세 왼겨 기억나시나요? 오른쪽 쇄골 및 왼쪽 겨드랑이 밑이죠. 오세 왼겨 기억합시다. 5, 6번입니다. 실버카 보행 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곳은요. 정답은 1번 잠금 장치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보행 보조차는요. 앉는 의자가 있긴 하지만 잠시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이므로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을 하십니다. 보행 능력이 없다면은 휠체어나 앞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죠? 57번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정답은 3번 배회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58번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정답은 1번 보행기 실버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가볍고 싼 종류, 보행기라든지 간이변기, 목욕의자 등등. 대여하는 거는 무겁고 크고 비싼 게 대체적으로 많죠. 휠체어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목욕 리프트는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목욕하실 때 상체를 세워주시는 거죠. 대회 감지기 등은 대여가 되겠습니다. 59번 욕창 예방을 위해서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는 정답은 3번 욕창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죠. 욕창 방석은 일반적으로 구입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되는 거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60번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정답은 1번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실금 팬티는 당연히 구입일 거고 일회성이 아니고 다회성이라는 거 좀 기억합시다. 61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옳은 것은 같이 풀어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단계를 기억하시는 방법 바, 등, 깍, 까, 톱이 되겠습니다. 1번 바, 손바닥을 비벼주시고 2번 등, 손등을 문질러 주시고 3단계 깍, 손깍지를 껴서 문질러 주시고 4단계 가,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시고요. 5단계 엄지를 다른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시고 6단계 톱이죠. 손톱 밑을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6단계 좀 기억합시다. 6번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고 비상구를 활용하셔도 되고 왕관기를 활용해서 창문으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경량 칸막이를 활용해서 옆집 세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대피 공간에 있다가 화재가 좀 완화되면은 대피할 수도 있겠죠. 63번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순서를 옳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전핀을 뺀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시고 세 번째는 손잡이를 움켜쥐고 4단계는 분말을 쏜다가 되겠습니다. 자, 양손이 있죠. 왼손에 주먹, 오른손에 가위. 그래서 주먹, 가위, 주먹, 가위가 4단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뽑고, 향하고, 움켜쥐고, 쏘고. 되셨나요? 주먹, 가위, 주먹, 가위. 1단계는 안전핀 뽑고, 2단계 향하고, 3단계 쥐고, 4단계 쏘고. 되셨나요? 64번 도마 칼이 한 개밖에 없을 경우 식재료를 준비하는 순서는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닭고기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닭고기 같은 경우는요. 생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살모넬라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특히나 생닭을 싱크대에 물로 씻었다. 주변에 다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씻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기억하시는 방법은 과육이 생닭에 많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안 된다. 튀면은 식중독에 걸리거든요. 듣나요? 과육이 생닭에 많다. 과일부터 하시고 육류, 생선, 닭고기. 닭고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부터 찾으시면 되겠다. 그죠? 6번 위생적으로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유리컵부터죠. 기억하실 거는 투명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유리컵, 그 다음에 수저, 밥, 국그릇, 반찬 그릇, 기름 있는 프라이팬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컵 하시고 수저, 국그릇, 프라이팬 순서가 되겠네요. 투명한 것부터 기억합시다. 66번 다음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으로 올바른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세제 종류 제한이 없죠. 여기다 뭐 중성, 세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삶을 수 있죠. 95도이기 때문에 삶을 수가 있습니다. 67번 세탁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 네, 정답은 4번입니다. 30도씨 물 온도에서 중성 세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약하게 손 세탁만 가능합니다. 30도씨고 중성 세제 약하게 손 세탁만 가능하다. 그죠? 세탁기는 안 되죠. 참고로 세탁기 그림이 있는 거는 당연히 손 세탁도 되겠지요. 68번 다음 표시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30도 중성 세탁기죠. 30도씨 물에 중성 세제를 넣어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의복 관리할 때 다음 표시에 해당되는 건조 표시는요. 그늘에서 건조하고 뉘어서 건조를 해라. 정답은 1번입니다. 그늘 표시가 있고 뉘어서 그렇죠. 70번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 세탁한 후에 건조하는 표시로 옳은 것. 정답은 5번입니다. 합성 섬유겠죠. 나일론이니까 그죠? 색상이 있는 의류는 그늘에서 말립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 가능하겠죠. 네. 4번처럼 전체가 그늘인 표시교는 없습니다. 1번 세탁 건조 표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5번입니다. 손세탁 가능하고 삶을 수 있죠. 1번에 물세탁 됩니다. 2번에 클리닉 불가능이고요. 3번에 그늘에 놓여서 햇빛이 들렸고 4번에 산소라 적혀 있습니다. 산속의 표백제로 표백입니다.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말려 하늘 세탁물로 옳은 것. 그렇죠. 그늘에 뉘어서니까 4번에 파란색 울 스웨터가 되겠습니다. 니트나 스웨터는 뉘어서 하셔야겠죠. 채반이나 이런 데 뉘어서 옷걸이에 걸면은 늘어나니까 청바지는 지퍼 열고 뒤집어서 해야 변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흰색 면은 햇볕에 말리시고요. 푸른색 셔츠는 그늘에 걸어서 괜찮겠죠. 5번에 색깔 있는 나이론 블러스는 그늘에 걸어서가 되겠습니다. 73번 다음에 해당되는 세탁물로 옳은 것 봤던 거죠. 쉽죠? 그늘에 걸어서 그래서 파란색 색깔 있는 나일론 블라우스는요. 색깔이 있으니까 그늘에 나일론 블라우스가 합성 섬유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늘에 블라우스니까는 걸어도 되겠죠. 니트나 스웨터 같은 경우는 뉘어서 그렇죠. 74번 의류 표시 탈수다 그죠? 옳은 것은 너무 쉽네요.
짜면 안 된다. 그죠? 짜면 안 된다. 7호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160에서 20도씨로 다림질을 하는 표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160에서 20도씨고 천을 덮고 표시가 좀 보시면 되겠다. 그죠? 76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요. 예.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게 신체 학대가 되겠습니다. 77번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학대 유형을 찾아보셔요. 정답은 1번 방임이 되겠습니다. 그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방임은요, 부양 의무자로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안 해준 거죠. 지금처럼 의식주 중에서 주를 안 해줬고, 특히나 경제 능력이 없는 이란 말이 들어갈 겁니다.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경조사비를 주지 않는다. 방임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게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는 자산을 뺏고 대출을 하고 통장에 있는 거 마음대로 이체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해줄 걸 안 해준 방임과는 다르죠. 그죠? 7, 8번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학대 유형은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정답은 1번 유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안 하겠다고 버린 거죠. 이거는 방임과 좀 구분하셔야겠다. 그죠? 특히 유기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끊기고 지금처럼 내가 부양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는 거죠. 그죠? 7, 9번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무릎부터 보시면 되겠다. 그죠? 무릎은 굽히고 다리는 약간 벌리고 허리는 적당히 펴고 너무 수그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죠? 물체에 가까이 잡고 들어 올릴 때는 허리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다리를 펴면서 들어 올리시면 되고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시면 삐끗하죠? 발을 움직여서 발을 중심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이죠.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1분 정도 구부리면은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집니다. 손목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손이 저리고 반대로 손을 털어주시면은 그죠?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81번 스트레칭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팔꿈치가 머리끝에 닿도록 들어올리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문장이 나온다고 하셔도 풀 수 있어야 될 때고요. 팔꿈치라 해서 팔꿈치 통증으로 가시지 마실 것 좀 주의합시다. 정말 팔꿈치 통증 예방 운동은 손깍지를 껴고 팔꿈치를 쭉 편다만 정말 팔꿈치고 나머지는 다 팔꿈치 들어간 거는 어깨로 찾으시면은 더 쉽겠다. 그죠? 82번 어깨 통증 예방 스트레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팔을 반대편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1번에 손목이죠. 손목 신경을 늘려주는 거고 2번도 위로 올려주는 거 손목. 3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 운동이죠. 팔꿈치를 깍지 껴고 쭉 편다. 이것만 팔꿈치 운동입니다.
5번대 네발기기 자세도 팔꿈치 운동이 되겠네요. 83번 팔꿈치 통증 예방 위한 스트레칭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네발기기 자세가 되겠습니다. 손등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반대편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팔을 안쪽으로 회전시킨다. 그죠? 해설이 좀 잘못됐네요. 이거는요. 손등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반대 손으로 잡고 안으로 회전시키는 것도 팔꿈치 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네발기기 자세 운동도 팔꿈치 운동이라는 거. 나머지는 다 어깨죠. 그죠? 1번에 팔을 들고 팔꿈치에 누르는 거 어깨, 팔을 접고 누르는 것도 어깨, 팔을 펴고 팔꿈치 누르는 것도 어깨, 위아래 푸시업 하는 것도 어깨. 그죠? 84번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요추 안정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가 허리 통증 예방 운동이네요. 그죠? 척추 운동을 하는 거죠. 허리에 힘을 길러주셔야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번 어깨, 2번도 어깨, 3번도 어깨, 5번도 어깨가 되겠네요. 그래서 무릎 세운 상태에서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주시는 게 허리 운동이었죠. 다요추화 운동 한번 봅시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아랫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허리,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 올려드리는 것도 허리,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드는 것도 허리 기립근 운동을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양반 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 굽히기, 네 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 쪼그려 앉기도 허리가 되겠네요. 요추 안정화 운동 보셨습니다. 85번 다음과 같은 1등급 와상 상태 대상자에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로 옳은 것은 너무 쉽죠? 라, 천골, 엉치뼈가 되겠습니다. 뭐 후두부라든지 뒤통수, 등이나 어깨라든지 팔꿈치, 발 뒤꿈치도 생길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엉치뼈가 되겠습니다. 86번 뇌졸 중의 정구 증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저동이 되겠습니다. 느릴 서자죠. 느린 움직임, 파킨슨이 될 테고요. 1번의 감각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출혈이나 경색이 있다면은 왼쪽에 감각 장애가 있을 거고요. 두통도 있을 거고, 심한 두통도 있을 거고, 어지러움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특히 운동 실조증은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기도 하죠. 87번 다음 사진과 관련된 질환에 가장 좋은 운동은요? 정답은 3번 수영이 되겠습니다. O자형 다리죠. 그죠? 추가로 손가락 관절에 경직 있는 사진도 퇴행성 관절염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체중이 실리지 않는 수영이 가장 좋겠다. 그죠? 물에 둥둥둥둥둥둥 평평한 흙길 걷기나 체조, 손체조도 뭐 괜찮겠지만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이 되겠네. 그죠? 1번의 계단 오르기나 등산, 체중을 꾹꾹 실어서 가는 거는 골다공증 운동이죠. 4번의 장거리 무리하는 걷기는 뭐 언제든 좋지 않습니다. 88번 다음 사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음주로 뼈 생성을 촉진한다. 2번 햇볕 쬐는 것을 삼간다. 3번 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4번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섭취한다. 5번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골다공증에서는요, 걷기나 조깅이나 아까 보셨던 뭐 계단이나 뭐 등산도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내 체중이 땅에 꾹꾹꾹꾹 실리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사진은 구멍이 숭숭숭숭숭 바람이 들었죠. 골 밀도가 감소해서 촘촘하던 뼈가 바람이 들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음주 드시면 안 되죠. 술 드시면은 뼈 생성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고, 이변에 햇볕 쬐는 것을 삼가는 게 아니고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비타민 D 합성이 됩니다. 탄력 스타킹 상관이 없고요. 카페인이 된 음식, 홍차나 녹차를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골다공증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자, 이렇게 되셨나요? 햇볕을 받고 하면 그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헐이죠.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또는 약으로 섭취를 하시면서 운동, 체중이 꾹꾹꾹꾹꾹꾹 하는 걷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은 좋겠다. 그죠? 골다공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양대산맥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과 관련된 질환자의 건강관리법은 1번 혈당 조절, 2번 활동 제한, 3번 고염 시기, 4번 흡연, 5번 고지방 시기. 정답은 1번 혈당 조절이 되겠습니다. 혈관에 이렇게 지방이 완전 끼어있다. 그죠? 콜레스테롤 많이 드셔가지고 고지방 음식을 드셔가지고 혈관에 기름이 끼었어요. 그죠? 그래서 혈관이 막힐 수 있겠네요. 동맥경화증 사진이었습니다. 특히나 보기 1번의 답이었던 혈당 조절은요. 당뇨병은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혈당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었죠? 지금처럼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세 개는 쓰리고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혈관병이다. 증상이나 치료나 시기도 비슷하다. 고혈압도 관리를 하셔야 동맥 혈관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혈관이 손상되면은 안에가 혈소판이 작용을 하면서 지혈을 하면서 산을 쌓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은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관리를 하시고 특히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저염식이도 드셔야 되고 흡연하시면은 손상될 수 있겠죠. 일산화탄소가 혈관 손상하기 때문에 안 되고 고지방 식이도 안 좋겠죠. 곱창 같은 거 좋지 않습니다. 8, 9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기능 훈련 중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인가? 그죠? 자, 채소 그림과 밑에 숫자를 잘 기억했다가 그림 아래 빈칸에 숫자를 짝지어 보게 한다. 그죠? 가지 1번, 고추 2번 기억하셨다가 가지가 몇 번이었더라? 1번. 고추가 몇 번이었더라? 2번. 정답은 3번. 기억력 향상이죠. 그죠?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가 되겠습니다. 경증 치매 어르신이네요. 90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치매 대상자의 인지 기능 훈련 중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함인가? 첫 글자가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에 이응표 하세요. 여보세요 하니까는 이응으로 시작됐죠. 남대문은 니은이니까 안 되고 영어 사전 이응이 남았죠. 동대문은 디귿이니까 안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귀 깊게 글자를 잘 보고 첫 글자가 이응인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죠? 귀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특정 글자 고르기죠. 그리고 문제가 없는 치매 대상자 훈련은요. 4가지가 있죠. 네, 빈, 물건, 값, 특. 4가지는 기억합시다. 책 모르시면 펴셔가지고 체크도 하시고요. 네, 뇌건강 일기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시장보기죠. 지금처럼 특정 글자 고르기. 지금처럼 목적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그 다음에 경증 대상자, 세 번째 중증 대상자의 훈련을 구별하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상자 4가지, 빈, 물건값, 기억을 좀 합시다. 90번 어떤 목적인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보시오. 고구, 마, 옥, 수수, 해, 바라기. 고 뭐더라? 고등어. 이런 식으로. 그죠? 목적은요.
정답은 언어의 유창성이 되겠습니다. 얼만큼 많은 단어에 채울 수 있는지 잘 단어를 많이 아시고 인지가 좋아야지 채울 수 있겠죠. 그죠? 빈칸 채우기고 어떤 대상자입니까? 네, 빈 물건값 택이네요. 문제가 없는 대상자였습니다. 51번 경증 대상자 훈련 중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함인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오. 공채, 연필, 지우개 등등등등. 생선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시오. 고등어, 게, 쌈치, 갈치 등등등등등. 그죠? 언어의 유창성이 되겠습니다. 얼만큼 많은 단어를 말씀하시는지. 그죠? 진압력 같은 경우라면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보셨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중에서 내 건강 일기 쓰기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며칠이었다. 오늘은 3월 25일이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뭘 했다. 점심을 뭘 먹고 누구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서 일기를 써보시는 게 진압력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일을 쓰셨다면은 단기 기억력에 도움이 또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이 인지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요. 그죠? 맷돌 그림을 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 여기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갈아 먹었어. 커피도 갈아 먹은 적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죠? 기억을 하는 거죠. 대상자는 네, 경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제목은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가 되겠죠. 특히나 경증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예전 일보다는, 그러니까 장기 기억보다는 최근 기억, 단기 기억을 깜빡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 기억을 회상하시는 게 인지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다. 기억을 좀 합시다.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다음 문제. 인지 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대상자는요. 허수아비 그림이다. 그죠? 가려진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림의 이름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오래된 물건, 컬러 사진, 흑백 사진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중증 치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귀퉁이를 어디를 잘라도 호수아비죠. 그죠? 그래서 경증 초기 치매 대상자라든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1, 2, 3단계까지만 훈련을 합니다. 요분들 중에서 중증이죠. 특히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바뀐 사진이기 때문에 요 체크 좀 하시고요. 중증 치매 대상자 이름 맞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증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훈련을 할 때 목적은요. 네.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 빈칸에 도형과 숫자를 넣어보시오. 하나, 둘, 세 번째 칸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칸 3번. 네모. 어릴 때 많이 한 것 같아. 그죠? 초등학교 때. 5살 때. 그죠? 중증 치매 대상자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하시고요. 목적은요.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답은 주의력이죠.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 해당된 게 없고 친화력은 상관이 없고요. 계산력은 시장 보기 같은 거 되겠죠. 오늘 10,000원을 드리고 우유와 계란을 샀다.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기느냐 이런 거는 되겠죠. 공감 능력은 인지훈련과 상관이 없겠죠. 94번 중증 대상자 훈련의 목적을 찾아보시오. 같은 도형 안의 낱글자를 조합해서 적절한 단어를 만드시오. 사과, 결혼, 여름. 카드가 떨어져 있죠. 사과를 찾으셔야겠죠. 사 찾고, 과 찾고, 과사 하시면 안 되고, 사과 이렇게 배열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목적은요. 정답은 3번 기억 관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를 받은 배외 감지기 사용 방법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에 세척해서 사용한다. 2번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위성 합법 장치형 GPS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5번 GPS 위치 추적기를 단 대상자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대상자 폰에 알람이 울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죠.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물에 세척하시면 고장이 나겠죠. 2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내구, 연한이라고 하고요. 대여도 그렇고 구입도 그렇고 그 같은 기간에서는 같은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가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요청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4번의 GPS 같은 경우는요. 침대나 방바닥이 아니고 대상자 몸에 설치를 하시는 거고 침대나 방바닥에 하시는 게 매트형이 되겠죠. 위성해법 장치형 GPS는요. 집 밖에 나갔을 때 대상자 폰이 아니고 당연히 보호자 폰에 알람이 울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5년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기 쉬운 방법. 일단 여러 가지 복지연구 중에서 5년으로 되는 내구 연한은요. 어떻게 기억하시냐? 이렇게 네모 프레임 있죠. 사각 틀이 있는 거는 거의 다 5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의자에 앉는 거 있죠. 5년. 보행기 사각 틀이죠. 5년. 이동시편기 의자 사각 틀이죠. 5년. 목욕 의자도 앉는 거죠. 5년. 그리고 목욕 튜브 있죠. 이동 욕조도 안에 보시면 네모 틀이 있겠죠. 욕조니까 5년입니다. 지금 안에서 보시는 것들 사각 틀이나 의자로 된 것들은 5년이다 거의. 근데 이렇게 보시면 방석 있죠. 고무로 된 방석이나 매트리스는 고무기 때문에 자주 쓰세요. 그죠? 3년이 되고요. 그리고 모듈 리프트도 물로 쓰니까 좀 많이 오랫동안은 못 쓰시겠죠. 3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침대는 튼튼하죠. 혼자 10년. 제일 많이 다른 지팡이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쓰시니까 혼자 2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세 변환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요. 이게 자세 변환 용도입니다.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1번의 커버는 분리되어야겠고 2번의 충전재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겠고요. 4번에 마찰이 적은 건 맞아요. 마찰이 많으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적은 건 맞지만 미끄러지시면 안 되죠. 자세 변환할 때 커버 이렇게 쿠션을 대줘가지고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되지 않고 안으로 있어야 다치지 않겠지요. 이동육조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번 이동육조 표면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3번 구입 품목이다. 4번 내구 연한은 3년이다. 5번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공기 밸브를 열어준다. 정답은 2번. 이동 욕조 표면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으시겠죠. 1번에 한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3번에 구입이 아니고 대여고요. 내구 연한은 사각 프레임이죠. 욕조 5년입니다. 5번에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공기 밸브가 아니고 배수 밸브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공기가 아니고 배수 밸브. 그렇죠? 98번 경사로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요. 네. 정답은 2번 균형감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경사로 사용 시에 안정되고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는요. 지금 사진처럼 휠체어를 태워서 차에 올라타실 때 이동하는 게 경사로겠죠. 내구 연한은 8년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법이 바뀌면서 지금처럼 실외용은 밖에서 사용하시니까 무겁고 해서 대여가 되고요. 실내용은 구입 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다 대여만 되다가 구입이 추가가 됐지만 지금 아직은 어떤 제품을 등록될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연구 사용해서 대상자 급여 받았을 때 사용을 못 하시고 있지만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 내용은 구입을 할 수도 있구나까지만 봐주시면 좋겠다. 그죠? 아까 보셨던 구입이나 대여가 둘 다 되는 게 욕창 매트리스밖에 없었다면은 이제는 경사로도 될 수는 있겠구나. 그죠? 침대에서 안전한 사용 방법 보겠습니다. 1번 침대 이동 시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2번 대상자가 누워있고 침대 한쪽 난간이 내려가 있다. 3번 대상자가 누워있고 부착한 식탁이 대상자 앞쪽에 펴져 있다. 4번 대상자가 침대 난간에 기대어 있다. 5번 크랭크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크랭크 손잡이가 밖으로 있으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좋습니다. 크랭크 손잡이는요, 다리 쪽에 위치를 하셔야 되지 머리 쪽에 위치를 하시면 방향이 바뀐 거고요. 돌려가지고 상체와 하체를 돌릴 수 있는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상체가 올라가거나 하체가 올라가거나 돌릴 수 있겠죠. 1번에 이동 시에 난간을 잡고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난간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침대를 잡고 이동하셔야겠고 누워있을 때는 항상 양쪽을 올려주셔야겠습니다. 3번 누워있을 때 식탁은 접어주셔야겠죠. 식사하실 때만 올려주시고 침대 난간에 기대어 있으면 안 되시겠죠. 그렇게 힘이 없으십니다. 침대 난간에 기대어서 내려오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바퀴를 4개를 다 잠가주시는 거 좀 기억을 좀 합시다. 아까 보셨죠? 침대는 혼자 튼튼했어요. 그죠? 내구연한은 10년이고 무겁고 크니까 돼요. 마지막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앞 밑에 보시면은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복강 내 장기 손상 예방을 위해서 칼 돌기는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이죠.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가 되겠습니다.